자, 그 친구, 가족, 친지, 직장 동료, 이제 사업 관계자와 이제 지인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제 이 개인 컨택 스크립트에 대해서 이제 아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이 스크립트는 가이드입니다. 이 스크립트를 공부하고 연습함으로 인해서 읽는 것처럼 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연스럽고 편하게 들리게 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본인의 말과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하되 중요한 것은 스크립트의 내용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상대에게 본인이 경험한 기회를 설득력 있게 나누게 하는 주된 목적의 성취에 있습니다. 자, 목적. 우선의 목적은요. 짧은 코퍼레이트 오버뷰 비디오를 프로스펙트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게 하여 디테일 코퍼레이트 오버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그 비디오나 그 1대1 그리고 인홈 오버뷰 혹은 그룹 오버뷰, 웨비나 등을 할 수 있게끔 또 있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업 기회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전화상으로 혼자 설명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신참은 신참답게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참답게 행동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그 스폰서하고 항상 대화하시고요. 시니어 필드 트레이너나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말을 아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디테일이 적을수록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의견 스크립트, A 타입, 어르신이 상대일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코퍼레이트 오버뷰 비디오를 보여드려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비디오를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는지를 갖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여기 여러분의, 백 오피스에 로그인을 갖다 한번 하시게 되면요. 자, 로그인 하시는 방법은 다 아시죠? 자, 여러분의 그 비즈니스 백 오피스에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요, 바로 여기 마케팅 탭을 누르시게 되면 이메일 템플릿 캠페인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그 스마트폰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opportunity를 알리실 때 이 비디오를 갖다 보여드려야 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자, 비디오 플라이어를 누르시고요. 바로 send to my inbox를 누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메일에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요, 바로 이것을 누르셨을 때 여러분의 이메일로 자동적으로 이게 트랜스퍼가 됩니다. 그래서 자, 보시게 되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여러분의 이메일 안에 인박스로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안 왔네요. 잠깐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비디오 플라이어를 누르시고 그렇죠. 이게 지금 제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 걸로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자, 제가 잠깐 실수를 범했네요. 자, 제 걸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그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케팅에 가셔가지고 이메일 템플릿 캠페인을 누르시고 바로 이 비디오 플라이어가 있죠. 그럼 send to my inbox를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 OK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 이제 비디오가 이메일이 아직은 안 들어왔네요. 자, 다시 한번 리프레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나왔죠. Financial Education Service. 그래서 여러분의 이메일로 이게 자동적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 인포메이션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시냐면요. 바로 forward를 하셔야 돼요. 자, forward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 비디오를 보낼 분의 이메일을 갖다 누르시면 돼요. 즉, 예를 들어서 다시 제가 제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 이메일로 다시 한번 보내본다는 얘기죠. 데이빗 문 나오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비디오를 꼭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락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바로 저는 저한테 보냈기 때문에 이건 받으시는 분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비디오를 받으시는 분은요, 이 버튼 하나만 누르시게 되면 비디오를 볼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이게 opportunity 비디오인데요, 딱 5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누르시게 되면은 여러분의 이제 프로스펙트가 이걸 누르겠죠. 그럼 이 비디오를 관람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5분 남짓, 4분 정도 되는 비디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비디오예요. 그래서 4분의 시간은 있어요, 누구든지요.
그 때문에 부담 없이 지켜볼 수 있는 비디오란 얘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비디오를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좀 점검을 해 보시고요. 어떤 비디오가 전해지는지를 여러분께서 미리 또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자, 그렇게 했을 때 바로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데이빗인데요. 잠깐 시간 되시는지요? 네, 저 선생님 바쁘신 건 알고 많은 시간을 빼앗지는 않겠습니다. 네, 선생님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서요. 선생님께 보내드리려는 5분짜리 비디오가 있는데 꼭 한번 봐주시고 거기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럼 100% 여기에 대한 어떤 답변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게 뭔데? 라는 그런 질문을 받게 돼요. 네, 선생님. 이럴 때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네, 선생님. 주위에 많은 분들이 크레딧과 빚에 대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말인데요. 저에게 선생님께서 5분의 시간을 주시고 비디오를 한번 점검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을 좀 빨리 여러분께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이 말을요. 자, 그게 뭔가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을 여러분께서 하시면 완벽하게 실패를 해버려요. 자, 빠르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뭔가라고 했을 때요. 네, 선생님, 주위에 많은 분들이 크레딧과 빚에 대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말인데요. 저에게 선생님께서 5분의 시간을 주시고 비디오를 한번 점검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선생님, 혹시 언제 5분의 시간을 써주시겠습니까? 이때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되도록 정확한 시간을 받아두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이제 상대방께서 그래 지금 한번 보도록 하지 라고 말을 한다고 하면 네, 좋습니다. 제가 지금 비디오를 보내드릴게요. 혹시 카톡으로 보내드릴까요? 이메일로 보내드릴까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제 카톡으로 보낼 것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분들이 이메일로 선택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그렇게 이메일로 보내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 바로 뒤에 제가 다시 연락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죠. 선생님, 기꺼이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그때 말씀 다시 나누겠습니다. 자, 이때 약속받은 시간 15분 정도 전에 비디오를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금 보겠다라고 하지 않고요. 어떤 경우에는요. 오늘 한 5시 정도가 좋겠는데 혹은 뭐 8시면 좋겠는데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만약 지금 현재 시간이 뭐 예를 들어서 정오다라고 할 때는요. 바로 이제 비디오를 약속받은 시간 15분 정도 전에 비디오를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그 핸드폰에다 알람을 해 놓으시고요. 15분 혹은 20분 정도 전에 이것을 리마인드를 하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리마인드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약속받은 시간 15분 정도 전에 비디오를 보낼 때 그 이유는 뭐냐면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비디오를 보게끔 상기가 되기 때문이죠. 상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상대방이 이제 집요하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경험 많으실 거예요. 경우에 따라 상대방이 어떤 것에 대한 질문 공세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은요. 절대 사업과 서비스에 대한 설명은 금물입니다. 오로지 상대방으로 하여금 짧은 비디오를 보게 하거나 프레젠테이션에 다가서게 하는 거예요. 질의응답에 휘말리지 마세요. 그것은 실패를 낳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때는 이렇게 반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선생님, 근데요, 저는 어디서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서툴기 때문이에요. 제가 요구하는 사항이 무리가 아니길 바라지만 전 선생님의 의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5분의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좋겠어요. 선생님, 제가 카톡이나 문자로 금방 넣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질의응답에 휘말리지 마세요. 그것은 반드시 실패를 낳습니다. 그분이 비디오를 보게끔 가이드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친구나 동배 스크립트, B타입 이죠. 동배나 이제 친구에게 전할 때 친한 사이에 이제 프로스펙트의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철수야 잘 있었어. 잠깐 얘기할 시간 되니? 좋은 정보가 될 수 있는 걸 내가 발견했는데 5분의 시간 언제가 좋겠니? 내가 비디오로 꼭 보내주고 싶은데. 뭔데? 라고 또 물어봅니다. 반드시 물어봐요. 요즘 크레딧 나쁜 사람들,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 태반이잖아. 그 봐. 정말 끝내주는 정보라고. 5분 비디오 보내줄게. 카톡으로 받을래? 이메일로 받을래? 언제 볼 거야? 5분밖에 안 걸려. 이때 또 마찬가지로 약속을 받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그때 맞춰서 보내줄 테니 후에 얘기 나누자고. 자, 팔로우업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시 15분 전에 상기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래서 보내주는 거예요. 또 이제 집요하게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많아요. 경우에 따라 상대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질문 공세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때 반드시 염두해야 될 사항 제가 말씀드렸죠. 절대 사업과 비즈니스에 대한 설명은 금물이라는 얘기죠. 오로지 상대방으로 하여금 짧은 비디오를 보게 하거나 프레젠테이션에 다가서게 하는 것이죠. 질의응답에 휘말리지 마세요. 그것은 실패를 낳기 때문이에요. 자, 반응. 철수야, 내가 설명하기는 역부족이야. 엉뚱한 방향으로 네가 알아들으면 안 될 테니 말이야.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겠는데, 자, 결론을 말하자면 내가 본 것을 내가 보았으면 해. 특히 그것을 보고 내가 판단하기 말이 된다면 말이야. 그냥 한번 봐봐. 너 5분 있잖아. 좋았어. 그럼 한번 보고 그때 다시 얘기 나누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것을요, 빨리 가셔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굉장히 엑사이팅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 목소리 톤이요, 메시지의 전달함에 있어가지고 80%를 차지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80%가 톤이에요. 자, 반응. 우리가 벌써 안 지가 몇 년이니 그냥 믿고 봐봐. 나에게 설명해달라고 얘기하는 시간에 벌써 다 받겠다. 한번 보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모아놓고 한번 있어봐. 그때 내가 질문에 대한 답변 다 가져올게. 어때? 이때 이제 그 윗사람을 교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로모트하는 게 중요해요. 에리파이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꼭 소개해야 할 사람이 있어. 믿어봐. 그 사람이라면 너의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알았지? 자, 아시겠죠? 이제 연배가 많은 분들, 본이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상대방의 이제 선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배가 더 많을 때. 자, 내가 철수야 잘 있었냐? 잠깐 시간 괜찮지? 야, 철수야 너에게 어울리는 아주 좋은 물건을 내가 발견했는데 5분의 시간만 내어다오. 좋았어. 내가 카톡이나 메일로 링크 보내줄 테니까 언제 들여다볼래? 그래, 좋았어. 보고 난 다음에 나에게 전화 좀 주겠니? 그래, 본 다음에 한번 얘기 나누도록 하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약간은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그 후배니까요. 그래서 이거 너에게 내가 권해주는 거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그런 어조로 말씀하셔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물어볼 거예요. 그 뭔데요? 마찬가지로 요즘 크레딧 나쁜 사람들,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 많은 거 알지? 빨리 한번 보도록 해. 내가 5분 비디오 보내줄 테니까. 카톡으로 날릴까? 이메일로 날릴까? 언제쯤 볼 수 있겠니? 이때 시간 약속을 받는 거 중요합니다. 오케이, 내가 그때 맞춰서 보내줄 테니 후에 나에게 전화 좀 다오. 저 비디오를 보고 난 후에 꼭 팔로우업을 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이때 역시 약속 시간 15분 전에 상기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또 질문에 대해서 이제 질문 공세가 있을 때 절대 이제 그 사업과 서비스에 대한 설명은 금물입니다. 절대 설명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큐리어시티를 충족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끝난 거예요. 오히려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견을 갖다가 그 사람들의 아주 빨리 내린 결론으로 여러분께 오히려 왜 이것을 하면은 안 된다. 내지는 야 그런 거 왜 해? 이런 식으로 또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설명을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질의응답에 절대 휘말리지 말고요. 그것은 실패를 낳기 때문에 그래요. 자,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비디오를 보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을 거다.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얘기 나누는 게 좋을 듯하다. 철수야, 나 믿지? 너에게 좋지 않은 것을 내가 강요하지 않는다는 건 너도 알지? 그렇다면 한번 꼭 보고 꼭 나에게 전화해. 알았지? 자, 이거예요. 자, 이제 처음에 이제 상대방이 어르신일 때 이제 그때 의견 스크립트로 이제 가가지고 팔로우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혹시 이 서비스가 필요한 분을 아시나요? 아니면 크레딧 문제 있으신 분들은 아시나요? 아니면 부동산이나 자동차 사업에 종사하는 분들. 질문 후에는 응답을 기다리세요. 이게 중요해요.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혹시 이 서비스가 필요한 분을 아시나요? 아니면 크레딧 문제 있으신 분들은 아시나요? 아니면 부동산이나 자동차 사업에 종사하는 분은요? 질문 후에는 응답을 기다리세요. 이때 소개를 받으세요. 이 시점에서 그 업라인 리더와 3자 통화가 필요하다면 만드세요. 미리 알려주셔야겠죠? 업라인 되시는 누구누구 사장님, 지금 제가 이분하고 이제 비디오를 갖다 보시고 이제 팔로우업을 하게 될 텐데 이 시간쯤에 제가 연락을 드릴 수도 있어요. 라고 미리 알려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리더를 효과적으로
또 edify 하는 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사람과의 어떤 만남이 그게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프로스펙트. 그래서 여러분께서 가급적이면 윗사람을 계속해서 이제 좀 중요하신 분이라는 것을 계속 이제 언급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기억해야 할 요점이 있습니다. 흥분하셔야 돼요. 굉장히 엑사이팅 하셔야 돼요. 열의를 보이잖아요. 상대방의 궁금증을 증폭시킬 수 있어요. 또 그것이 전형성이 있어요. 만약 오피스에 코퍼레이트 오버뷰에 초대할 때는 꼭 장소의 세부 사항을 알려주시고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라이드를 하면서 함께 참석하는 거예요. 라이드를 준다면 그럼 반드시 참석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 어포인먼트를 컨펌하세요. 시간 약속을 정확히 하시고요. 예를 들어 화요일이 어포인먼트라면 월요일에 꼭 컨펌을 하세요. 윗사람을 칭송하세요. edify 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게 여겨진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동기부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절박한 분위기를 자아내십시오. sense of urgency가 있어야 돼요. 언제나 이런 opportunity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느낌을 주셔야 돼요. 사람들이 절대 여러분 스스로 속단하지 마세요. 정말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이 사람이라면 이 사업에 굉장히 어울릴 것이야 라고 한 사람이 오히려 꽝이었고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슈퍼스타로 남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여러분을 누군가의 만남을 줄 수 있고 그 누군가 역시 제대로 된 사람과의 만남을 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 엮이게끔 돼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요. 자, 팔로우업이 열쇠입니다. 반드시 상호 약속된 비디오 시청 시간 후에 팔로우업을 하세요. 여러분이 전하는 기회와 서비스에 초대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한결같이 대하세요. 항시 그들의 반응을 접수할 때 소개, 고객, 에이전트의 근원과 직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하셔야 됩니다. 네. 자, 또 하나 이제 여러분께 제가 이제 또 쉐어를 하고 싶은 부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뭐가 있냐면요. 반대론과 질문에 대한 답변 한번 고업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익숙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설명이 어느 정도 된 시점에 있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질문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반대론과 질문에 대한 답변 이런 타이틀로 한번 제가 고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죠? 얼마나 걸려요? 쉽게 말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마디로 크레딧 리포트에서 삭제 과정이 얼마나 빠릅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이거예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레딧 뷰로는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딱 집어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하지만 하위 500점대에서 중위 700점대까지 45일 만에 오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몇 달이 더 소요되면서 그런 결과가 드러나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까지의 결과를 본다면 고객에게 놀라운 향상 결과를 많이 가져다 주었다는 얘기죠. 선생님께서도 같은 만족을 누리실 거예요. 또 이제 그 고집센 분들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죠. 네,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결과에 이를 때까지의 과정의 시간에 대하여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네, 어떤 종류의 네거티브 크레딧 항목이 있는지, 크레딧 리포트에 얼마나 오랜 시간에 자리하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난 10년이 아니라 12년입니다. 지난 12년 동안에 꾸준히 회사가 초래한 결과를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아주 매우 효과적이었다는 것이죠. 파산 기록이 45일 안에 지워졌다거나 쇼셀이 60일 안에 삭제되었다거나 텍슬링 기록이 45일 안에 사라졌다거나 14개월의 연체 기록이 60일 안에 온전한 페이먼트 기록으로 바뀌게 된 것. 그리고 15개에서 20개 크레딧 리포트의 네거티브 항목들이 45일에서 60일 만에 혹은 길게는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면서 사라진 것도 봤고요. 제가 한 가지 선생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에 선생님은 크레딧에 대한 문제가 있으셨어요? 만약에 그대로 방치해 두신다면 언제 크레딧 스코어가 오르게 될지 혹시 아시나요? 그렇다면 아무런 대처가 없다면은 크레딧 스코어가 향상될 리가 없다는 사실에 동의하시죠? 선생님, 회사의 시스템과 고객 서비스 팀과 함께 하셨던 저희 고객분들 거의 모두는요, 그토록 원하셨던 크레딧 스코어 향상을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런 질문도 많습니다. 지워졌다가 다시 크레딧 리포트에 올라서는 것 아닙니까?
네, 99%의 경우 크레딧 리포트에서 삭제된 항목들이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간혹 예를 들어 컬렉션이 새로운 컬렉션 에이전시에 팔려질 경우 새로운 컬렉션 에이전시가 리포트함으로 인해서 새 컬렉션 회사명으로 다시 나타난 경우는 드물게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크레딧 장애에 대하여도 저희 회사의 크레딧 전문가에게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는지 조언을 얻고 맡기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 삭제된 항목은 거의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없어요. 또한 중요한 것은 좋은 페이먼트 히스토리와 함께 지속적인 크레딧 보호 습관으로 높은 크레딧을 얻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도 동의하시죠?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렇게 동의하신다는 그런 것을 질문을 하셔야 돼요. 어그리를 얻어내는 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어그리멘트를. 동의를 얻어내는 게 이제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다 이제 그 우려하는 부분의 항목들이 다 하나씩 있으시죠. 뭐 그게 저지먼트가 됐든 파산 기록이 됐든 뭐 레이트 페이먼트가 됐든 리포제션이 됐든 말이죠. 자, 예를 들어서 파산 기록. 아니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어떤 항목일지라도 지워지나요? 이것도 지워지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정확하지 않거나 시간이 지난 기록, 오류적인 항목, 그리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항목들은 그분이 말한 항목들을 다 언급해가며 지워질 수 있는 범주 안에 있습니다. 근데 지워질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언제 지워지느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의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이용하실 경우 그만큼 삭제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반면 가지고 계신 그 항목에 대해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으신다면 더욱 신용 불량자의 지름길로 들어서므로 그에 따른 손실금만 늘어날 뿐이라는 거죠. 네, 회사가 제공하는 만족 개런티를 원하세요? 아니면 크레딧 뷰로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개런티를 원하세요? 동의하시죠? 자, 이제 여러분 그 아실 거예요. 우리가 디스필 레터를 받았는데 This is not my account. I never made a late payment.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 있죠. 자, 여기에 대한 어떤 질문들도 뭐 꽤 있어요. 이 네 개의 항목이 내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이건 뭐 내게 아니라고 이렇게 해도 되나요? 라고 이제 그런 질문들이 쏟아질 수 있어요. 자, 크레딧 보건 서비스의 과정은요. 크레딧 리포팅 에이전시에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확인하게끔 Fair Credit Reporting Act, 즉 공정신용제출법안 하에 책임을 던져주는 데 의미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레딧 리포트에 80%의 오류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소비자 대변인으로서 크레딧 리포트의 근거가 확실한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권리를 행사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80%의 오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을 이 공정신용보고법안에 따른 거기에 저촉되는 부분에 있어서 퍼센테이지를 얘기를 할 때는요. 100%입니다. 100%예요. 반드시 이 공정신용제출법안에 의거해서 올바른 모든 측면에서 올바르게 기재가 돼 있어야 함에도 거기에 벗어나서 기재가 거기에 떨어지는 합격에 부합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거의 100%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삭제가 가능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자신 있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레딧 리포트에 80%의 오류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소비자 대변인으로서 크레딧 리포트의 근거가 확실한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권리를 행사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자, 개런티 할 수 있어요. 라고 이제 또 하시는 분이 있어요. 처음부터 당당하게 개런티 됩니다라는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은 무리죠. 하지만 회사의 시스템과 고객 서비스팀과 함께 하셨던 저희 고객분들 거의 모두는 그토록 원하셨던 크레딧 스코어 향상을 성취하셨던 분들이란 겁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고객분들이 이 불안정한 크레딧 외에는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다는 거죠. 선생님께도 해당되는 사항 같은데요. 불안정한 크레딧 외에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다는 거, 그거 원하는 거 맞으시죠? 제가 한 가지 개런티 해드릴게요. 선생님께서 지금 현재 크레딧 상태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신다면 선생님의 크레딧 스코어는 현재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게 저의 개런티입니다. 재밌지 않으십니까? 또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이거 정당한 겁니까? 합법 맞나요? 이때 한번 웃음 지셔도 돼요.
왜 선생님께서 혹은 그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는지 알아요. 자, 원칙을 갖고 있지 않고 비도덕스러운 관련자나 회사들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 불편한 진실은요, 어느 인더스트리나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선생님 보세요. 이 두 가지를 선생님께서 이해하신다면 유나의 크레딧이 우리의 서비스에 대해 마음이 편해지실 거예요. 첫째, 크레딧 보호는 매우 정당하며 합법적인 과정입니다. 1970년도에 상정된 Fair Credit Reporting Act 하에 소비자를 보호하며 그들의 크레딧 리포트에 나타난 항목들에 대한 분쟁 행사권을 주기 위해 생겨난 법안입니다. 네, 통상적으로 크레딧 리포팅 에이전시에서는 우리의 항목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요. 그것을 이유로 Fair Credit Reporting Act는 크레딧 뷰로의 그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생겨난 법안입니다. 둘째, 유나이티드 크레딧은 소비자를 대행해서 12년 가까이 12년을 넘게 서비스를 공급해 왔으며 이 Better Business Bureau의 A 플러스 점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서비스가 정당하지 않다면 그런 자격을 부여받지 않았겠죠. 자, 질문이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가야 하나요? 네, 질문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부담 없이 저에게 연락 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회사의 고객 서비스 스태프과 크레딧 전문가는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대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상의 크레딧 스코어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가이드해 드리길 원합니다. 한국어 서비스도 있습니다. 네, 한국인이 직접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베네핏이니 서슴지 말고 스태프들을 컨택하세요. 서비스를 시작함과 동시에 그들은 여러분께 선생님께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컨택을 먼저 하게 됩니다. 서신으로도 우편으로도 말이에요. 네, 우리의 고객 서비스 퀄리티는 Better Business Bureau의 A 플러스 스코어로 이미 입증이 되었습니다. 네, 퀄리티 고객 서비스도 선생님께 매우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답변을 하시고 응하신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고객분들한테 설득력 있는 어떤 이게 컨버세이션이 돼요. 이렇게 되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것은 이 내용을 여러분께서 여러분 것을 만드셔야 돼요. 이걸 똑같이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러한 상황이 이럴 때는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께서 익히신다라고 하면은 막힘없이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께서 그만큼 프로페셔널하게 답변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고객분들이 이제 신뢰를 갖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에게 이 FES opportunity를 전하는 방법, 표출하는 방법과 반대론과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았습니다.